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각국의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게 될 경기장과 선수촌 등은 일찌감치 대회 준비를 마쳤고요. 안전하고 또 다정다감한 광주를 보여줄 경기 진행 준비도 마무리돼 이제 대회를 잘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영과 다이빙, 수구 등 3개 종목이 치러지는 남부대 국제수영장. 대회를 앞두고 광주로 온 선수들이 막바지 연습을 통해서 실전 가동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제수영연맹 점검에서도 국제 경기를 치르는 데 손색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서 이번 대회에서 나온 각종 기록은 세계 공식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Oh, it's so beautiful. I was here in 2015 for the World University Games, and now it's even bigger and it's so nice. 아티스틱 수영이 펼쳐지는 염주체육관과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 여수 오픈워터 경기장 역시 공식 인증을 받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소식을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해줄 각국의 취재진들도 국제방송센터와 메인 프레스센터의 자리를 잡고 취재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긴장을 풀고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선수촌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선수와 임원진들이 가는 곳마다 시민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은 다 여기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거 잘 활용하고 계시고 있어서 편하신 것 같아요. 광주 세계수영대회는 194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 오전 11시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다이빙 스프링보드 남자 경기를 시작으로 17일 동안의 열띤 레이스가 빛고울 광주에서 숨가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영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 입장권 판매율은 목표액의 95%를 넘어섰고요. 인기 종목은 100%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기 당일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최고 27m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하이다이빙입니다.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가 목표량의 100%를 돌파했습니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수영 마라톤 오픈워터 경기도 입장권 판매율이 100%를 채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입장권 판매율은 21일 경기가 시작되는 경영이 70%, 다이빙이 63%, 아티스틱 수영 65%, 수구 57% 등으로 좌석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사전 예약분 판매가 다소 늦게 이루어져 실제로 남은 좌석은 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남은 좌석 입장권은 경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판매됩니다. 100% 판매가 이루어진 하이다이빙과 오픈워터 경기도 현장에서 입장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이전 대회들의 매진 경기에 10에서 20% 정도 좌석이 비었던 사례에 비춰 종목별로 입장권을 최고 120%까지 초과 판매할 예정입니다. 권을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노쇼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노쇼를 대비해서 만석 달성 차원에서 조금 더 높게 오버셀링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북한 참가에 대비해 비워두었던 오늘 개막식 좌석 입장권도 어제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오늘 현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시범 종목으로 열리는 비치 수구 경기는 수구 경기 입장권으로 함께 관람할 수 있고 내일 열리는 비치 수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한편 수영대회 흥행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 선수단의 참가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는 개막 전날인 어제까지 북한이 대회 참가 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국제수영연맹과 협의해 개막일인 오늘까지 북한의 신청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참가가 예상되는 종목인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이 오늘부터 일정이 시작돼 경기 등록이 마감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경기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리산 부근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빗방울은 오전 9시를 전후해서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기 중 습도가 높아서 기온이 조금만 낮아져도 안개가 쉽게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 시간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가운데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많겠지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목표가 한 골 넣기인 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여자 수구 대표팀인데요. 경영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달 만에 꾸려진 팀이지만 그 열정과 패기는 강호팀 못지않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의 주장과 또 골키퍼를 맡고 있는 오희지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여자 수구 대표팀 오희지 선수와 만나봅니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첫 여자 수구 대표팀입니다. 우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여자 수구 대표팀은 중학교 2명, 고등학교 9명, 그리고 대학교 1명, 실업팀 1명으로 총 13명의 경영 출신들로 팀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들 전부 다 수구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열하게 연습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저희 정말 하루를 새벽 4시에 시작해서 그 경력 있는 진만근 선생님 밑에서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물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강한 훈련까지 소화해내면서 빠르게 기량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실을 이번 주 일요일 헝가리와의 예선전에서 보여주시게 될 텐데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수구 경력이 있는 선수들과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희지 선수는 원래 경영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구 대표팀에 참여하게 됐나요? 계기가 있나요? 저 평소에 수구에 관심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여자 수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여자 수구 대표팀 선발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도전하는데 좀 마음에 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체육 교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과연 이것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든 이 기회는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도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영광이고 뜻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어요. 직접 선수로 뛰어보니까 수구에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 있었나요? 또 수구하면은 격렬한 몸싸움이 수구의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한 수영과 구기 종목을 조화로 이루어진 수구는 팀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더욱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수구 경기를 보는 관객들이 어떤 점을 관람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팀워크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몸싸움 하면서 완활한 경기? 그걸 또 격렬한 몸싸움을 또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주세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외국 선수들에 비해 저희가 아직 많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한국 여자 수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역과 백운광장 등 쇠락해가는 광주의 원도심이 재생사업으로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1년 사이 광주의 원도심 11곳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역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500억 원이 투입돼 창업 기반 시설과 시민 문화광장이 조성되고 중심 시가지형 사업인 백운광장에는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879억 원이 투입돼 청년 창업 플랫폼과 상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을 잇는 연결 도로가 내일 정오에 개통됩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착공해 259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혁신도시 북쪽을 지나는 국도 1호선 나주시 삼포면 구간과 혁신도시 북쪽에 있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인근을 잇는 길이 986m의 4차로입니다.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50대 어머니와 8살 된 딸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성범죄를 이미 여러 차례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그걸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어머니가 8살 딸과 잠을 자려고 하던 밤 9시 40분쯤 51살 선모 씨가 엄마와 딸이 누워있는 방에 침입했습니다.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미 잠들어 있던 딸을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과거 이 주택에 살아 주택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선 씨는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와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선 씨는 이들 모녀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엄마와 몸싸움을 벌이던 선 씨는 8살 딸까지 성폭행하려다 딸이 선 씨의 혀를 깨물면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놈 시커먼 놈이 놈도 쭉 집어넣고 나오겠는데 멱살을 이렇게 집었대. 이게 누구야 본 게 안놈이요. 옛날 여기 샀던 놈이야. 경찰이 출동해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선 씨는 지난 2010년 강간 치상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출소하면서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 씨가 모녀를 성폭행하려는 순간에도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어떠한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그 대상자가 9시에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 사항이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간이 미수에 그쳐서 형량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경찰은 선 씨에 대해 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영광 한빛원전 폐기물 창고 안에 있는 건조기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라 직원이 곧바로 진화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작업복 등을 건조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가동 중에 불꽃이 일었지만 곧바로 진화했다며 방사능 유출이나 안전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에너지 투자 사업비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군수는 뇌물 혐의 이외에도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시원한 계곡물이 절로 생각나곤 합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는 깨끗한 계곡들이 많아서 더위를 쫓기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와 함께 광양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은 백운산 4대 계곡을 차례로 가볼 예정이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계곡으로 가볼까요? 먼저 성불 계곡으로 떠나보는데요. 네. 이 성불 계곡은 본강면 도솔봉과 그리고 또 형제봉 사이의 발원에서 백운산 4대 계곡 중에 가장 아담한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암괴석 사이로 평평하게 넓은 너럭바위가 널어져 있고요. 네. 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더위를 피하기엔 아주 제격인 곳이죠. 네, 아유, 화면으로 보니까 좀 추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수심이 깊은 곳보다는 네. 좀 수심이 얕고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을 네.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동곡 계곡인데요. 네. 이 동곡 계곡은 백운산 계곡 중 가장 긴 계곡으로 한 10km에 이릅니다. 백운산 정상과 한자에서 발원해서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드는데요. 네.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이 백운산은 한라산 다음으로 식물 분포가 아주 다양해서 와. 자연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이 동곡은 또 백운산의 등산로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학사대, 용소, 그리고 선유대 등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동곡은 또 백운산 휴양타운에 차로 5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백운산의 4대 계곡 중에서 좀 수심이 깊다라는 네. 곳은 어디인가요? 어치 계곡입니다. 한제, 매봉, 억불봉,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네. 그 가장 접근하기가 아주 쉬운 코스인데요. 이 어치 계곡은 억불봉과 또 수어 저수지의 절경을 또 자랑을 합니다. 네. 그 7km 계곡으로 일명 골리수라고 불리는데요. 백운산 와. 고로쇠 약수의 공급처이기도 하고요. 네. 또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름철 최고의 명소라고 볼 수 있죠. 네, 계곡이 좀 깊고 네. 이렇게 화면으로 잠깐 보니까 다이빙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심하셔야겠죠? 그럼요. 네. 안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놀아야겠죠. 그러면은 4대 계곡 중에서 마지막 한 곳이 남은 거죠? 네, 금천 계곡. 그렇습니다. 금천 계곡입니다. 네. 선녀가 내려와 배를 짰다라고 해서 옥녀봉에서 발원한 금천 계곡은 담면 금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백운산 뒤편 능선을 따라서 섬진강과 만나는 3km의 계곡인데요. 네. 이곳에서 또 섬진강의 절경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계곡 네. 주변에 참 가볼 만한 곳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옥룡사지 동부엑스피인데요. 네. 이 신라말 도선이 옥룡사를 처음 창건할 당시에 이 땅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시사철 푸른 동백나무를 심었다는 유래가 전해져 옵니다. 네. 그리고 수령 100년 이상의 동백나무가 한 7천여 그루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뤄서 산자락을 빽빽하게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가 볼 만한 곳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귀촌에서 산골 마을에 천문대를 만들었다는 정호준 관장님이 해, 달, 별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일몰 후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네. 전체 다큐 영상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망원경 조작 방법도 이곳에서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문대에 갔으니까 오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그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여름밤 추억을 만들어 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정수정 여행작가와 백운산의 계곡들로 떠나봤는데요. 어제 그제 이 광주 전남에 비가 왔던 터라 네. 계곡에 아마 수량도 풍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밀어냈고 이 타구는 우측 안타. 뜨거운 7월을 이어가는 김주찬의 안타로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이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때렸습니다. 땅볼 빠졌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자, 김주찬이 2루 받고 3루까지 볼 처리가 늦었습니다. 김주찬이 홈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스 선취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000번째 경기 출장. 그리고 말루에서 통산 KBO 리그 가장 강했던 타자가 타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루에서의 대단한 노림수를 거둔 타자 이범호 밀어냅니다. 이 타구는 우측을 향합니다. 우익수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입니다. 헤일리가 다시 한번 위기를 벗어납니다. 3-2 풀카운트.
내렸습니다. 강한 타구. 내야를 빠지는 우측 안타. 1루 맞고 터커가 2루에 갑니다. 공도 2루로 2루까지 터커가 들어갑니다. 2구 때렸습니다. 강한 타구. 우측에 떨어진 안타. 3루를 돌고 터커가 홈으로. 공도 홈으로 옵니다. 홈에서 승부하지 못합니다. 동점 득점. 그리고 1루와 2루 사이 최영은의 태그아웃 물러납니다. 이제 이 승부는 9구째. 9구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담장 남았습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라이온즈의 원석이 보석으로 거듭나는 순간. 원앤투 4구 때렸습니다. 땅볼 타구는 유격수. 이학주 2루 선택.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의 경기도 승리. 이번 시리즈 2경기를 모두 라이온즈가 가져갑니다. 금호타이어가 기아자동차의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에 공급되는 타이어는 16, 17인치 제품으로 동급 대비 마모 성능과 주행 성능이 강화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가 처음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소형 SUV 셀토스는 사전 계약 8일 만에 3,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무료로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어제 광주금융센터 3층에서 공동 직장 어린이집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내부를 예술의 도시 광주를 주제로 꾸몄고 급식도 친환경 농산물로만 제공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목포 일대에서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왕자귀 나무입니다. 목포를 벗어나면 찾아보기 힘든 이 목포만의 나무라고 할 수 있어서 보호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인근의 산에서 자라는 왕자귀나무입니다. 수령 43년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무 껍질은 거칠게 갈라지고 나뭇잎은 새의 깃털 모양을 닮은 이 나무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입니다. 또한 특별 산림 보호종이자 종자 반출 금지 식물로 지정돼 있지만 목포 인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목포 지역에는 왕자귀 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이 나무가 살았을 경우에 한반도에서 아주 없어지는,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수도 목포 일대에서만 흔하게 볼 수 있는 목포시의 귀한 나무 자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관심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인데다 수영이 아름답고 하얀 꽃도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왕자귀나무를 보호하고 활용하려는 목포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목포의 시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1호선 국도에 왕자귀 나무를 심어놨을 때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은 아, 목포에 이런 특이한 나무가 있구나. 목포시가 한반도 최대 자생지인 왕자귀 나무. 목포만의 식생 자원이 무관심 속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1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작품 공모가 오늘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광고 공모전은 일반부와 대학생, 청소년으로 나뉘어 텔레비전과 UCC 등 매체별로 진행이 되고 올해부터 모바일 이모티콘 부문이 추가됐습니다. 응모 작품은 공익광고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대상 작품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오비맥주가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광주시에 빚고울 장학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비맥주는 어제 광주시청을 방문해 장학금 기탁 증서를 전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증으로 지난 2003년부터 오비맥주가 광주시에 기탁한 장학금 액수는 모두 4억 9천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